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 하나씩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보는 우리를 공격하는 곳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로공화국,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최장 노동 국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하자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과로사회, 과로사 사회다, 이렇게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사이시고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 류원철 소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과로사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이 있나요? 의학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과로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 의학적으로 내리는 기준은 아닌 거죠. 그 지역이라든가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다만 주로 우리가 산재로 인정되는 질환 중에 뇌심혈관계 질환들이 과로와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뇌심혈관계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들 자체가 뭐 뇌출혈, 그다음에 뇌졸중, 그 뭐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걸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걸 과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과로사 통계는 없겠군요. 의학적인 통계는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산재에서 인정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통계들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 통계들을 뭐 본다 그러면 1년에 보통 작년에 조금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면서 그전 것들도 들어와서 좀 인정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산재 인정받은 사망자가 457명이었어요. 전체 산재 질병 사망 중에 한 39%가 됐고요. 네. 2017년에는 354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명 이상이 뭐 뇌심혈관 질환으로 이제 사망되고 인정받는 거죠. 심혈관 질환. 그런데 산재로 인정된 경우 금만.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산재로 인정된 사망 질환 말고 이게 이제 똑같은 경로로 발생을 했는데 죽지는 않고 질병 발생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 질병을 포함해 보게 되면 그거는 2018년에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질병을 발생한 경우가 보게 되면 뭐 1,153명 그리고 2017년 775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병의 범위들로 따지게 된다 보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과로가 이렇게 중대한 건강에 이것도 미치죠. 역시 산재 인정된 그렇죠. 인정된 비율. 통계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훨씬 더 과소평가돼 있다고 봐야죠. 이게 우리나라 산재 인정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네네. 인정된 걸 보면 네. 근무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뭐 이러이러한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일을 꼭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서 쓰러지시거나 이런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질병의 종류들 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동 시간들, 업무 환경들 평가해 보고 그걸 가지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또 이게 의학적으로 과로사라는 통계는 없으니 추정치로 산재 인정된 뇌심혈관 질환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면 이게 국제 비교가 됩니까? 국제 비교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과로사라는 개념 자체가 동아시아 쪽,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이쪽에만 사실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예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 유럽 국가에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크홀릭이라는 단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로사라는 단어, 일하다가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 등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과로사라고 카로시라는 것들이 과로사 일본어로 그렇게 읽습니다. 이게 영어 사전에 그대로 카로시라고 등재될 정도로 되게 특이한 문화적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죽도록 일한다는 문화가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단어가 없었겠죠. 단어가 없었다. 명사를 딱 그 과로사를 뜻하는 명사가 없었어요. 영어 사전에 등재된 건 카로시라 그래서 과로사의 일본어 표현이 그대로 우리 그렇습니다. 재벌이 들어가듯이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일을 바라보는 시선들 자체가 큰 차이가 있고요. 사실 노동 시간만 해도 지금 현재 한국 사회 노동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뭐 20세기 초반에 그 서구의 노동 시간하고 비슷하니까요. 네. 지금 몇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2,000시간 밑으로 1,990시간대로 들어온 것 자체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2,000시간이 넘다가요. 지금 통계를 보면 지금 OECD 1등이죠.
2등 정도 한 2등이죠, 멕시코. 2등. 네네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967시간 2018년 기준으로요. OECD 통계입니다.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뭐 자영업을 포함해서 전체는 1993시간이고요. OECD 평균은 한 1700시간 되고요. 독일은 1300시간 됩니다. 네. 우리보다 조금 더 하는 데가 멕시코? 멕시코 정도 멕시코 2000시간대가 넘고요. 그렇죠. 네네. 이런 뇌심혈관 질환 산재 인정의 직업군별 통계 같은 것도 있어요? 어떤 직업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업종 크게는 있는데요. 직업 세세한 직업별로는 네, 예. 없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운수업, 택배업, 퀵서비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건설업, 뭐 그다음에 제조업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이걸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뇌심혈관계 사망은 좀 이렇게 근무한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야죠.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요. 높고 교대제 근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장시간 주로 당직 근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리고 택배 기사처럼 새벽부터 뛰어다니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화물 같은 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뭐 새벽 시장에서 그런 일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하차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네. 높고요. 최근에는 택시 운전사분들 오늘도 제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고 산재를 평가하고 승인한 회의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오늘 택시 운전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고요. 그 마찬가지로 경비하시는 분들,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들, 네. 그 안에 주무시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시간 노동 그리고 교대 근무를 통해서 야간 노동 네, 그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네, 높아지고 연령대 분포도 있고요. 네. 그럼 과로사의 또 한 측면이 과로 자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로도 이제 과로라는 것 자체가 질병을 일으켜서 그 질병이 발병하게 되면 촉진해 가지고 사망이 일으키는 질병도 있지만 업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 부분을 견뎌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로 자살 이런 부분들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건 아직 통계가 없어요. 자살은 산재로 잘 인정 안 되다가 예. 최근에 이제 인정되고 있는데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많거나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판단하기 어렵다 했을 때 이거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죠.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다른 질병들이 이제 기재에 없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이런 것 대표적인 게 이제 IT 그다음에 IT 업종에 뭐 프로그램 개발자분들 그리고 사실 방송 문화계 쪽에도 굉장히 적지 않죠. 뭐 최근에 뭐 이한비 PD라고 해서 조연출 분이 예. 자살한 것처럼 예.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 중에 주로 이제 업무 양도 높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중할 때 젊은 분들이 이제 주로 과로 자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소방관들도 그런 소방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로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고요. 그리고 항상 또 대기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과로사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다. 네네네. 그래서 일본은 과로사 방지법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네.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됐는데요. 사실은 일본의 법 체계에서 봤을 때도 과로사 방지법 좀 특이한 법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역할, 과로사 기존의 과로사 일본의 현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 역할들을 규정해놨던 법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로사 역사도 쓰고 법안에 되게 특이한 법이죠. 그리고 현황과 과제, 그다음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제, 사업부지, 노동조합 이렇게 해야 될 것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세워있는데 문제는 그냥 약간의 기본법 같은 거로군요. 그렇죠. 근데 세세한 내용은 별로 네네. 없군요. 근데 이제 그 후속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에는 시민사회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적인 굉장한 지지와 성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적인 풍토가 있으니까 법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규제라 그래도 규정이라 그래도 좀 진행될 수 있는 뭐 여지들은 좀 상대적으로 많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 뭐 이미 발의는 돼 있지만 아직 이제 국회를 통과하거나 그러지 못한 상황이죠. 우리도 과로사 방지법 같은 기본법으로 네네. 발의는 돼 있군요. 발의는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일본은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네. 과로 자살 사건들이 있으면서 예. 뭐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뭐 사람들이 자살하고 젊은 청년들이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지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회적 반향을 얻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런 사회적 반향이 높지 않은 것 좀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 아시아 직업 및 환경 피해자 대회라는 게 서울에서 열렸다면서요? 네네,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대회입니까? 이거는 원래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큰 화재나 공장 화재나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들 계기로 해서 그런 피해한 사망자들의 모임들, 사망자를 출마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모임들이 있다가요. 예, 예. 최근은 환경질환부터 직업성 질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제적인 연대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이번에 서울에 대회를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 가지고 다루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거기에 과로사, 과로 자살의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적이다라고 했는데 네네. 다른 범아시아로 가도 이제 적용될 정도로까지 많아요, 문제가?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지금 주로 대만, 홍콩,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이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들이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동아시아 쪽이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사회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뭐 세계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외국에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의 기업 문화가 잘못되게 전달된다든가 이런 가능성들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죠. 네네. 어쨌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제1번 조치라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제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옳은 거죠? 네, 옳습니다. 네. 법에는 사실 주 40시간인데 40시간인데 빠져서 52시간이죠. 64시간까지 하다가 네네네네. 52시간으로 어쨌든 제한해 보자라고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서 탄력 근로제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노동계에서는 탄력 근로제라는 게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터준다. 네네. 이렇게 주장하던데 네. 어떤 맥락인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 내심혈관계 질환 인정 기준이 노동시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12주 평균 했을 때 60시간 초과한 근무를 하게 되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4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현재 탄력 근로제는 지금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미 되고 있는 건데요. 돼 있다고 했을 때 64시간을 일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 50 추가해서. 예. 그렇게 되면 이미 그걸로만 해서 3개월 안에 한 달을 64시간 일한다. 혹은 조금만 더 하면 초과니까. 그럼 그것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법내 테두리 안에서 한다 산재 그래도 인정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채워주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더 늘리게 되면 뭐 6개월 단위를 한다 그러면 3개월을 64시간 한다면 나머지 3개월 40시간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걸 스케줄을 앞쪽 6개월은 뒤쪽에다가 장시간 노동을 64시간을 붙이고 예. 뒤쪽 6개월 스케줄은 앞쪽에다 64시간을 붙이게 된다면 64시간 노동을 뭐 법적인 제재 없이 6개월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 노동자들을 일을 시키는데 그분들에게서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 인정되는 기준에 포함될 정도의 노동 시간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산재 네. 인정 기준, 사회적 기준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 정도 노동 시간이라 그러면 산재를 인정해 줄 만하다라는 역학적 연구 결과라 다양한 전문가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산재 기준 점점 더 전향적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가고 있죠. 탄력 근로제 적용 기간 논의를 하면서 산재 인정 기준 시간을 논 거에 하나로 삼아야 되는데 아예 얘기를 안 하죠. 네, 그런 문제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합법화 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빠져 있고 주로 기업의 어려움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셨네요. 네네.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구 끝에 12주 이상 60시간 초과하는 이거는 네. 산재다. 네. 4주 이상 64시간은 이건 산재다. 네. 근데 탄력 근로제는 그걸 다 네. 터주더라. 네. 또 있습니다. 이 얘기 해야죠. 네,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양이라든가 강도, 시간 자체가 이전에 한 주 동안 했던 것 자체 양이요. 발병 한 주 전에 했던 양이 이전에 그 발생 11주, 11주, 12주 기준이니까 11주에 보다 3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이것도 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노동 저희들이 이제 노동의 시간뿐만 아니라 노동 양도 보는데요. 예. 뭐 40시간에서 64시간이면 30% 훨씬 초과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죠. 예. 외국에도 탄력 근로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꼭 뭐 그렇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노동시간 한 주당 노동시간을 정해놓고 전체 단위하에서 그 평균을 지키게 되면 뭐 인정해 주는 것들이 EU 국가도 있는데 보통 한 4개월 미만을 하라라고 EU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되게 뭐 52주가 되는 나라도 있고 17주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게 엄격한 제한이 있어요. 하루에 노동시간 10시간 하지 말라든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 1300시간, 1500시간입니다. 과로사 공화국 오명을 싣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시간 줄여야 합니다. 네네. 산업계의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면 탄력 근로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논의에 반드시 산재 인정 기준 시간 이거 포함시켜서 논의하세요. 네,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